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재무관리의 전반적인 인트로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로스 재무관리에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챕터 1장 Introduction to Financial Management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씩 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챕터 1장입니다. 그렇죠? 가장 이제 어찌 보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의 어찌 보면 가장 소개, 기초가 되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 챕터 1장과 관련된 내용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상당 부분을 개관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챕터 1장 관련된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상기하면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장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왼쪽에 교재를 펼쳐놓고요. 오른쪽에는 판서를 하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비주얼라이즈하게 좀 이렇게 도식화를 해가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관련 내용을 하나씩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뭐 일단 첫 번째로 Finance a Quick Look이라고 되어 있어. The four basic areas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재무 관리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는 큰 의미의 그 재무 관리 파이낸스에서 한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한번 잠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판서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보시면요. 재무 관리라는 게 재무 관리 자, 문제에서 우리 책에서는 이 재무 관리를 파이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파이낸셜 토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가지로. 첫 번째가 1번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입니다.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여러분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가 바로 한국말로 기업 재무라 그래요. 기업 재무. 기업 재무. 그다음 두 번째가 뭐 있냐면요. 인베스트먼트.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투자론이라고 배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대학교에서 배우는 재무관리 관련된 내용이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거의 모든 대학에 있어서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이게 전필 과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기 전에 혹시나 파이낸스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재무관리에는 좀 몇 가지 더 이론들이 있는데요. 좀 토픽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금융기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기관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관론. 여러분, 그 금융기관론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금융에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파이낸스 쪽에서 사실 큰 지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번, 2번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요즘은 우리가 절대 혼자 살지 않죠. 국제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세계화되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국제재무관리입니다. 국제재무. 요렇게. 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을 한번 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The Four Basic Areas 되어 있는데, 그쵸? 그게 바로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쵸? 그래서 기업 재무와 투자론과 금융기관론, 국제재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총 네 가지를 공부한다, 세 가지를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 로스의 재무관리에서는 이 네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과 2번과 그 다음에 4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가장 주된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기업 재무와 이렇게 두 번째 보시면 비즈니스 파이낸스 앤드 파이낸셜 매니저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재무와 재무 관리가 어떤 거에 대한지를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요 내용을 좀 할게요. 여기 두 번째 내용, 요 내용.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업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 했던 거랑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크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what is business finance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기업 재무에서 첫 번째 어떤 내용을 배우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네요. What long-term investment should you take o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롱텀, 긴 시간 동안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 게 첫 번째 비즈니스 파이낸스의 첫 번째 필드가 되고요. 하나의 분야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네가 long-term investment를 하기 위해서는 그 두 번째, where will you get the long-term financing to pay for your investment? 그러니까 네가 long-term investment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돈을 조달해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쵸? 여러분 이거 우리 했네. 지난 시간에. 그치?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했잖아. 봐봐. 지금 여기 첫 번째 기업 재무 요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요. 이제 기업 재무와 재무 관리라는 걸 잠깐 볼게요. 기업 기업 재무와 and 그리고 재무 관리 요 부분을 잠깐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일단 여기서 나오는 게 1번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요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거 우리 배웠네,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그렇죠. 투자 의사결정 아닙니까? 투자 의사결정. 그쵸? 그래서 요게 뭐랑 관련된 거냐면요.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걸 캐피털 버지팅이라고 합니다. 캐피털 버지팅.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그럼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기업 재무의 주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두 번째, 자금을,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요게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올지, 그 자금을 조달해서 어디에 투자할 건지 이거랑 결정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 오는 것은 남의 돈과 내 돈으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남의 돈과 내 돈으로 어떻게 자본의 구조를 형성할 것인가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자본 조달 의사결정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이게 뭡니까? 캐피털 스트럭처가 됩니다. 이게 캐피털 스트럭처. 여러분, 캐피털 스트럭처는 딴 말이 아니고요. 뭡니까? 남의 돈과 내 돈의 비율을 얼만큼 가져올 것인가? 뭐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우리 재무관리 크게 두 개 배운다고. 뭐 배운다 그랬어요? 그렇죠. 투자 의사결정과 그다음 뭐죠? 그렇죠. 자본 조달 의사결정. 1번이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는 1번이 뭐야? 이게 투자 의사결정. 그다음 2번이 뭐야? 자본 조달 의사결정. 끝입니다. 이 두 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스 재무관리에서는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좀 중요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메인 주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돈입니다. 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얼만큼 잘 순환을 시킬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로스 재무관리에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요. 자금의 순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금의 순환 관리. 요거.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해요. 이 자금의 순환 관리를 뭐라고 하냐면요. working capital, 운전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걸 working capital, working 캐피탈. 이렇게 설명을 해요. 됐죠? 우리가 요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왼쪽을 보세요. 왼쪽에 그 내용이 요겁니다. 요 세 가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3번에 적혀 있네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ow will you manage your everyday financial activities? 라고 되어 있죠. 네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financial activity, 그러니까 이런 그 금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네가 돈을 잘 매니징 할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기업 재무와 재무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파이낸셜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아래쪽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게 딱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봅시다. Financial Management Decision이라 그래서 첫 번째,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뭐라 그러죠? Capital Budgeting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돈을 어떻게 조달해 올 것인가? Capital Structure. 그 다음, 매일매일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Working Capital Management. 그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세 가지가 바로 주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셋 중에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다? 1번과
2번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2번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오냐. 자, 봐요. 왼쪽을 보세요. 우리 교재를 보면 Forms of Business Organization이라 그래서 뭡니까?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형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번에서 이제 우리가 3번으로, 자, 3번으로 뭐가 나오고 있냐면요. 3번으로 비즈니스 폼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형태라는 뜻입니다.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형태. 자, 여러분들 기업의 형태를 설명을 하는,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거 잠시 후에 설명을 할게요. 우선, 기업의 형태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1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개인 기업입니다. 개인 기업. 그러니까 1인이, 개인이 그냥 회사를 차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개인 회사로 합니다. 개인 회사. 개인 회사. 개인이 혼자서 차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통닭집 혼자 차리잖아. 그치? 그런 거 다 개인 회사야. 됐죠?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죠. 그 파트너십에 보시면요. 1번에 제너럴 파트너십이 있고요. 여기 보면 제너럴 파트너십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요 두 가지가 지금 적혀 있는데 요 3번 적하기 전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제너럴 파트너십이 뭐냐면요. 제너럴 파트너십이 한 명 회사고요. 거기 보시면 제너럴 파트너십이 한 명 회사고 그다음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합자 회사입니다. 합자 회사. 그래서 두 가지를 잠깐 적어 볼게요. 자, 이번에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제너럴 파트너십이 한 명 회사. 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상법상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냥 일단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사실 이게 아니에요. 그 뒤쪽에 있는 주식회사를 보려고 이게 나온 겁니다. 한명회사, 그 다음에 합자회사.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파트너십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제너럴 파트너십이 바로 한 명 회사고요. 그다음에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뭐냐? 합자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회사라는 거 뭐냐? 그냥 간단하게 들어만 두세요. 한 명 회사란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출자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한 명 회사라고 그러고요. 제너럴 파트너십 혹은 언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합자 회사란 출자와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무한 책임 사원과 출자만을 하는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형태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limited partnership이라 그래요. 뭐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한명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모든 거의 책임을 뭐 하는 겁니까? 무한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빚이 생겼다. 그럼 끝까지 자기들이 책임지는 거죠. 이걸 연대 무한 책임이라 그래요. 그렇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한명회사라 그러고요. 합자회사는 출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출자해서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자금이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냥 추가적으로 자금만 이렇게 출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운영은 이쪽에서 하고 자금만 따로 출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합자 회사다.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파트에 로스 재무관리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요. 지금부터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바로 무슨 기업이냐? 그럼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코퍼레이트.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잠깐 지금 언급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잠깐 보면요.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자, 요런 말이 나오네요. 왼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시면, corpo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corporation. 이게 뭡니까?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기업의 형태 세 번째, 뭡니까? 주식회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을 제가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비주얼라이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겨먹었구나라고, 이 챕터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재무 관리에서, 여기 보세요. 기업 재무 관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것이고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매일매일 돈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세 가지를 하는데 요 세 가지를 주로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요. 그렇죠. 주식회사에서 하는 걸 지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파트가 잠깐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식회사를 하는데요. 여기 되어 있네요. 주식회사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이게 지금 주식회사 가장 큰 특징인데 보세요. In a large corporation,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큰 주식회사는요.
The stockholders and the managers are usually separate group이라고 되어 있죠. 뭡니까? stockholders 뭡니까? 주주와 그다음 managers 뭡니까? 경영자는 are usually separate group 뭡니까? 보통 나뉘어져 있다. 이걸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요. 가장 쉬운 표현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이게 바로 소유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경영을 할 수 있고요. 손쉽게 또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용이해요. 그리고 주식회사는요, 리미티드, 여러분들 뭡니까? 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 딱 자기의 책임이 유한 책임이에요. 그 리미티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식회사의 특징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뭐냐?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용이합니다. 왜요? 뭐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냐면 증권, 주식이라는 형태로 종이를 만들어서 이걸 투자자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돈을 조달해 옵니다. 그래서 아주 손쉽게 자본을 증권화해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주주는 거기에 투자를 했죠. 그렇죠? 내가 그 주식을 사는 조건으로 투자를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돈이 혹시나 회사가 망해도 나는 어디까지만 책임지면 되냐면 내가 투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 이상 회사가 빚과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나의 책임이 리미티드,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는 사람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회사를 투자했다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혹시 회사가 망하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치? 내가 그 모든 부채를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리미티드 딱 상한선을 그어가지고 네가 책임을 지긴 지되 어디까지만 지냐? 그건 바로 네가 투자한 돈까지만 책임을 져라. 그리고 난 뒤에는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아도 돼. 라고 하니까 부담감이 덜하죠. 그러니까 투자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바로 하나가 이겁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예요. 일반적으로 소유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회사의 주주들이 하는 겁니다. 그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그런데 그 주주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주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경영을 할 수도 없고, 두 번째, 실제로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주인의 이익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섭외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문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주인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대리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주인과 대리인이 존재하는데 주식회사는 주인이 누구다? 그 주식회사의 주주고요. 대리인은 누구다? 이 주주가 선임한 최고 경영자 CEO가 됩니다. 사장이에요, 사장. 그럼 이 사람은 사실은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온 대리인인 거예요. 대리인. 그쵸?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가 참 친하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이 두 사람 사이가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은 주주의 이익을 항상 대변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주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활용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주인 대리인 문제 혹은 대리인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에이전시 코스트라 그래서 대리인 비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주인 대리인 문제는 참 많이 발생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참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거냐? 봐봐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죠. 근데 국민이 직접 국가를 통치하면 가장 좋겠지만, 직접 정치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직접 정치를 하기에는 국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정치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주인인 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주인들의 이익을 잘 대변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대리인을 선임하죠. 그 대리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대통령이라는 사람 우리가 뽑았어.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뽑으면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국민이 주인이고요. 그 주인의 이익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뽑은 거고 그 사람한테 정권을 위임해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행동을 하고 그런 결과를 보여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딱 앉으면요. 정말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을
나를 위해서 좀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럼 결국 그 막강한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다 보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참 그런 행동,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즉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참 대통령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좀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좀 불운한 뭐랄까 어떤 그런 말년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인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되는데 대리인들은 그 권력의 달콤한 맛에 빠져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권력을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거,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뭔가 대립이 발생하는 문제. 그걸 우리는 대리인 문제,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에이전시 코스트, 대리인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바로 우리 로스 재무관리책에서 쭉 서술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주인과 대리인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그게 뭐냐? 그게 대리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거기 에이전시 코스트 대리인 문제가 그래서 나옵니다. 대리인 문제, 대리인 문제. 이걸 에이전시 코스트라고도 해요. 혹은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고도 합니다. 대리인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자, 잠깐 이제 여기서 로스의 재무관리는 The Goal of Financial Management라 그래서 재무관리 목표가 나오죠? 우리 다 했네요. 자, 여러분, Profit Maximization이 뭡니까? 이윤 극대화. 이거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 적혀 있네요. This is not a very precise objective. 이거는 정확한 그 목표라고 보긴 힘들다. 왜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네요. 회계에서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Profit Maximization은 사실 우리 재무관리 목표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재무관리 목표입니까? 적혀 있네요. The goal of financial management incorporation. 즉 뭡니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적혀 있네요. To maximize the current value per share of existing stock.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기업의 주가를 극대화하는 거. 그쵸? 그다음 그 밑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 more general financial management goal은 maximize the market value of existing owners equity. 그쵸? 그러니까 주주의 가치를 더욱더 극대화하는 겁니다. 저 다 설명했던 거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주가의 극대화. 주가의 극대화. 그쵸? 그 다음 밑에 게 뭡니까? 주주 가치 극대화. 그쵸? 주주 가치 극대화. 그쵸? 이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뭡니까? 기업 가치 극대화도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 사실 앞쪽에 나왔어야 되는데, 뭐 편제상 뒤쪽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다시 오른쪽으로 보시면, 우리 아까 기업의 형태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게 되는 주된 기업은 뭐다? 그렇죠. 주식회사입니다. 그쵸? 주식회사. 그래서 이 주식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주식회사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에이전시 프로블럼입니다. 바로 대리 문제가 가장 커요.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바로 여기 네 번째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네요. The agency problem and the control of the corpo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리 문제와 그다음에 기업의 뭡니까 지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agency relationship이라 그래서 결국 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agency problem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그 기업의 경영자 여기 밑에 보면 do managers act in the stockholders interest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자가 과연 stockholders 그러니까 그 주주의 이익을 과연 대변할 거냐라고 하는데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변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변을 하기 위해서 주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주주들은 그 대리인한테 즉 회사의 사장한테 쓰는데요. 대표적인 당근이 뭐냐 이런 겁니다. 스탁 옵션 같은 거예요. 뭐 당신이 열심히 해서 주가 올려라. 그러면 당신이 우리 회사 주식 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줄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스탁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야. 근데 만약에 기업의 CEO가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 주가를 높였어. 근데 그렇게 해서 2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주들이, 야, 높여라. 주가 높여라. 그러면 그 주가 높으면 내가 당신한테 현재 10,000원이면 13,000원에 주식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라고 합니다. 그럼
CEO는요, 열심히 해서 주가를 얼마만 높이면 됩니까? 13,000원 이상만 높이면 무조건 자기한테 뭐가 되는 거죠? 이득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스탁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뭡니까? 얼마든지, 경영자들에게 컴펜세이션, 즉, 보상을 적절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주주의 이해관계랑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방법도 있냐? 채찍으로서 과연 이 대리인들, 즉 CEO가 일을 잘하는지를 일종의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무슨 팀이 있냐면요. 감사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팀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업의 CEO 일 잘하는지 감시하는 겁니다. 일종의 뭡니까? 채찍질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주의 인터레스트, 즉 뭡니까? 이해관계와 즉 매니저, 즉 이 사람의 그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됐네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했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주식회사가 이제 대표적이죠. 그러면 주식회사가 이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볼 건데요. 주식회사가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이제 그 다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6번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6번에 Financial Market and the Corpo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식회사와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기 주식회사에서 이제 다시 파생돼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금융시장과, 금융시장과 여기와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주식회사는요, 돈을 어떻게 조달해 오냐면요, 다음과 같이 조달을 해 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에 보시면 요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을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요 그림을 잠깐 설명을 좀 해보면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식회사가 있으면요. 이때 주식회사가 무턱대고 돈을 받아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돈을 받았다라는 일종의 증서를 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증권이에요. 그래서 그 증권을 처음에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행을 하는 시장을 우리는 발행시장이라고 그래요. 그 시장을 요거를 발행시장이라고 합니다. 발행시장. 발행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주식회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발행시장이라는 곳에서 자신들의 처음에 주식을 일단 발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증권을. 처음에 증권을 발행을 하죠. 그러면 증권을 발행을 하면 이때 자, 발행시장에 여기서 증권을 발행을 하면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요. 어떤 투자자들이 있어요.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가 여기 있습니다. 투자자가 여기 있으면요. 증권을 발행을 하면 이 증권에, 이 회사에 나도 투자해보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이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증권을 어떻게 합니까? 사요. 이 사람들이 사요. 이 증권을 이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면 사면 당연히 반대급부로 뭐가 흘러갑니까? 그렇죠. 여기서 돈이 흘러갑니다. 이 사람한테. 그렇죠? 이렇게 돈이 달러가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 한번 잠깐 설명해 볼게요. 이 과정이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혹시 공모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모? 공모? 그 공모가 뭐냐면 어떤 회사가 주식을 최초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니셜 오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있잖아 그 주식을 최초로 발행을 하면 그러면 그 발행한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모된 증권이 나오면 그러면 그 증권 한 장당 처음에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당첨이 되면 그러면 그 한 주당 얼마에 살 수 있냐? 1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주식을 한 주에 10만 원, 최초에 발행된 주식을 내가 10만 원 주고 사면 그 10만 원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회사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최초로 주식이 발행되는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발행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우리는 발행시장이라고 설명을 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primary market이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책에 잠깐 적혀 있죠. 발행 시장을 프라이머리 마켓,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시장이라 그래서 여러분 왼쪽을 보시면 여기 있죠?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요겁니다. 요 발행 시장을 얘기하는 발행 시장. 발행 시장. 예, 여러분 프라이머리 마켓 보면요. The terms primary market refers to the original sale of securities by governments and corpo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뭡니까?
그 정부나 혹은 주식회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식이 발행되는 시장을 그걸 우리는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 주식이 발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처음에 주식이 발행이 돼서 어떤 투자자들이 여기 투자자들이 이렇게 샀겠죠. 여기 투자자들이 여러 사람 있으면 사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 나 이제 더 이상 이 주식 가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또 다른 사람은, 나 저 때 못 샀는데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또 다른 여기에 누가 있냐? 투자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 또 다른 어떤 투자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투자자, 봐봐. 지금 오른쪽에 있는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 싶고, 이 친구는 처음에 샀던 주식을 이제 팔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두 사람이 사고 파는 거를 중간에서 누군가가 또 뭐 해줘야 될까요? 연결해 주겠죠. 그 시장이, 그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 시장을 바로 세컨더리 마켓,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유통시장. 그 여러분 유통시장이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 거래소. 여러분들이 주식을 그냥 맞다 막 사고 파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유통시장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공모할 때는요, 은행 같은 데 가서 청약 들듯이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처음에 발행시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주식을 다른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팔고 싶어 하는 사람과 막 거래를 하는 거. 그 시장을 뭐라고 하냐? 그걸 우리는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유통시장이 여러분들 한국거래소, 거기에, 한국거래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지수가 뭡니까? 코스피 지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용어 정도는 이제 금융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씩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제가 가끔씩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 주식 실제로 그 HTS나 MTS에서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유통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봐봐. 여기서 이제 내가 이 투자자가 원래 증권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치? 그런데 그 증권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증권을 나는 이제 그만 갖고 싶어 해서 증권을 파는 거예요. 그럼 그 증권이 유통시장을 통해서 다른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걸 사요. 증권을.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그 증권을 산 대가로 당연히 원래 있던 사람들한테 사람한테 뭘 줘야 될까요? 돈을 주겠죠. 그럼 그 돈이 당연히 이쪽으로 투자자한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유통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합니다. 왜 세컨더리 마켓입니까? 그렇죠. 프라이머리 처음에 발행된 곳이 여기고요. 발행된 걸 이제 두 번째 거래하잖아. 그치, 여기서. 그쵸? 그래서 이거를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마켓은요, 바로 기존에 발행됐던 주식을 서로 사고 파는 형태를 그런 시장을 우리는 유통시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쵸?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로스의 재무관리의 첫 번째 인트로덕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사실 원래 지금 이 로스의 재무관리를 제가 비주얼라이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전반적인 틀을 좀 더 기억을 하고 계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기업 가치,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재무 관리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뭡니까? 기업 가치 극대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때 배웠죠. 뭐 배웠습니까? 분자의 현금 흐름과 그다음 분모의 할인율 요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 전에 뭐도 알아야 돼요? 화폐 시간 가치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장으로 이제 챕터 2장에서 현금 흐름을 배우는 걸 먼저 배울 거고요. 물론 화폐 시간 가치를 먼저 배우면 참 좋겠지만 4장, 5장을 먼저 배우면 더 좋겠지만 일단 현재가 화폐 현금 흐름을 구하는 게 먼저 나오니까 그걸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배우냐? 화폐 시간 가치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챕터 1장을 오늘 끝을 냈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2장을 배우고 그리고 3장은 뛰어넘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4장, 5장을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